(2022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좌파들의 아무 말 대잔치,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과장, 거짓말 할 수 있죠. 신사가 되려면은 거짓말과 돈은 갖고 다녀라 하는 말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면 문제죠. 좌파들이 기존 언론에 대해서 기레기 했는데, 그 기레기란 말을 쉽게 쓰는 거는 그들이 바로 기레기 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팩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들의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나. 유족들의 고통. 그리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폐륜 정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개항을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캠프에서 만든 유튜브 제목이, 그때 한참 이재명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떴었죠. 숨진 채 발견됐었죠. 근데 이재명은 개항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만든 게 이재명 개항에서 숨 쉰 채 발견, 이렇게 장난을 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때문에 고통받아서 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한다고 이재명에는 숨 쉰 채 발견? 이게 국민의 고통,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걸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폐륜입니까? 아니, 그 형수 욕설이라든지 뭐 형하고의 다툼 같은 거는 형제니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집집마다 다들 그러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나치면 심한 그건 폐륜이죠. 뭐 이 나이 살아보니까 부모 자식 간 다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 겉은 멀쩡해도 안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폐륜인데, 좀 이재명 씨는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간이 되라. 참 웃기죠.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대 정당의 대표가 돼도 됩니까? 그 신당서에 보게 되면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거기에 젊은이를 뽑을 때는 신원서판을 보라 그랬어요. 사람의 신체를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 떳떳한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 들어서 40 이후로는 뭐 여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남자는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떳떳한 사람들은 되게 가슴 피고 살고 뭔가 이러고 사는 사람들. 제가 한 실력자를 오랫동안 모셨던 그분은 돈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나이 드신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꼭, 왜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종관들은 항상 이러고 다니죠.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인데도. 네. 그래서 신을 보는 게 뭐 잘생기고 키 크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하는 행동, 마음이 몸에 배서 몸도 펴지거나 구부러집니다.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판단력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집단에서 리더가 되려면 이 인품이 기본적으로 체력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사람이 조직을 이끌게 되면은 조직이 망하죠. 금방 망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숨 안 쉬고 따라가지만 사람들이 서서히 배신합니다. 이재명 씨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황교익 씨도 참 웃기는 사람이지만 먹방 유튜브 촬영했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수에 대해서 했던 그 녹음된 말, 욕 서로 둘이 뭐 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참 심합니다.
신현영 의원, 명지병원에서 의사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여성 의원이고 남편도 치과 의사입니다.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죠. 각 병원에서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뭐 앰뷸런스도 가고 닥터카라고 하는 DMET 의료 진안, 각 병원마다 재난의료 지원팀이 있으니까 닥터카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 신 의원은 일산 명지병원에서 출동하는 차를 나를 태우고 가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산서 오게 되면 강변도로 따라 쫙 오면 금방 오는데 일태원까지 다시 서울 시내 들어와서 그를 태우러 가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병원 출발해서 54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죠. 뭐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그 명지병원 닥터카는 분당 460m밖에 이동 안 한 걸로 나와요. 왜? 중간에 신의원 부부 태우고 가느라고. 다른 아주대병원 이런 차들은 분당 1.4km, 1.1km 달렸는데 반도 안 됩니다. 신의원이 자기를 태우고 가라 그랬고 현지에 가서는 자기가 의사 출신이니까 움직이는 모습을 자기 남편 보고 찍으라 그래서 그걸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은 야단을 쳤죠.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비서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현장에 15분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장에 왔었는데 그분의 관용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명지병원 차는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그는 그 다음 날인 31일 날, 10월 31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거기에 출연해서 대부분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태원 현장은 접근이 어려웠고 통로를 확보하거나 깔린 사람을 빼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골든타임 4분을 얘기하면 본인을 태우고 가서 본인을 촬영하기 위해서 남편을 대동하고 본인을 촬영하기 위해서 비서도 불렀겠죠. 남편이 같이 갔으니까 남편이 우선 찍어줬겠지만 그런 사람이 골든타임 4분을 이야기해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골든타임이 필요했겠지. 한 30분 돌아가다라도 나 태우고 가. 나는 원래 명지병원 출신이니까. 명지병원은 이렇게 온 전화를 외면할 수 없죠. 하여간 처음부터 전화를 받고 이 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보도했어요. 제보자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현영 의원이 당일 명지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 현장에 같이 가자. 그래서 명지병원 닥터카는 강북 강변도로 달려오다가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허비한 거죠. 골든타임 4분을 얘기하는 그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은 31일 날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골든타임 4분을 강조하면서 왜 정부는 똑띠기 안 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폐류는 아니지만 의사 출신이 이래도 되나? 자기 홍보나 해야 되나? 네, 문제가 있죠. 그래도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가 자기 사진 찍고 내세우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폐륜이나 운운한 거에 비하면 좀 애교스럽습니다. 신영환 의원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이 이태원 참사 특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것도 없죠. 그 제가 이제 몇 차례 군 인권센터에서 이야기했는데 임태훈 씨 이 양반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고 군대 안 갔을 때는 뭐 자기 무슨 신념 어쩌고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이 군 인권을 계속 떠드는데 인권을 확장해서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떠들면은 왜 모든 언론이 질질 끌려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가 이 윤정부에서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죠. 방첩사령부는 법에 의한 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개정했는데 이
임태원 소장이 보안사 부활법이다. 그러니까 보안사가 이제 안보 지원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고 현재는 이름만 바꿨지 뭐 그대로인데 그 룰을 어겼다는 건데 국방부가 즉각 반발했어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하기 위해서 사령부령을 개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그리고 정치 관여하지 마라.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하지 마라. 권한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삼불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만 하면은 강화인가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뭔가 떠들어 놓고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몰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임태원 이 사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YTN이 지난 12월 15일 그때 이제 대통령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그 리허설 하는 거를 방영했었죠. 원래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실, 방송 기자들한테 제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 점검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허설을 할 때 12개 방송사들한테 다 제공되는 건데 이건 참고하는 건데 이거는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띄웠죠. 연습을 하고 했다, 뭐 짜고 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는 이 영상을 근거로 당시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라는 말을 리허설에서도 반복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답변을 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요런 발언을 미리 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뭐 리허설 상에서도 그런 게 잡혀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YTN은 그 기자단 룰을 어긴 것도 있으니까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한 장관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일단 사과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지웠고 한겨레도 지웠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법무부에서 한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정 요청을 해서 뺐다라면서 뺐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오해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기사가 있으면 수정하라는 거예요. 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틀리고 전체가 맞으면 그대로 고하라는 겁니다. 제가 박지원이가 이북에서 사과했다는 통지문 들고 왔을 때 4개 다른 버전, 그건 제가 자본의 팩트고, 사진 틀렸다. 사진은 정정해주고 그냥 띄워놓으라 그러는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은 다 내려버렸죠. 청와대가 막 내려다가 빽빽거리니까 내려버렸어요. 틀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일부러 할 수도 있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태원 유가족 움직이는 걸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쭉 보는 건데, 지금 저걸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민주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 참 가련하다 못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게 없나? 그리고 아무 얘기나 다 하잖아.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상당히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누가 뭘 하는 걸 비판해도 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팩트가 있으면 전달은 하겠는데, 제가 잡지 기자를 하다 보니까 결론 부분에 뭐는 어떻다라고 좀 쓰라고 부장들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써야 되는데 기자가 그걸 해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 기사는 힘이 없다는 소리, 팩트만 나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비교적 과감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지나다가 깨달은 게,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은 사회적 공기니까 그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가급적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비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건 많이 있었죠. 수지킴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 최정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가 숨진 사건, 아주 델리킷한 사건도 다루고, 사상계 냈던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것 다 다루면서도
그렇게 팩트 따라가면 결론이 나오는데도 그래서 결론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항상 조심한 게 내가 막 하다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오바돼가지고 막 쓰게 되고 근데 그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선배들이 좀 썰어서 썼는데 이 야당이나 이 비판만 하는 기자하다 보게 되면 막 비판을 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이니까 어느 정도 언론의 공기라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허위를 갖고 막 비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야당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 아무 말 대잔치? 정치적 골든타임을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 저런 의사가 진짜 의사로 있으면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 제 또래들이 운동권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이 주사파 운동권들 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경찰이 잡히면 경찰이 하자는 대로 다 맞다고 해주고 시인해주고 나와서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라고 자기들끼리 가르치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사받을 때 한 말이 참말인데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다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말 지조가 없었죠. 지들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른 언론도 그런 줄 알고 기레기 하는데 사실은 기레기들은 이 좌파들 떨거지들한테 모여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그 좌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 이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도 그렇고. 왜 한국에서 이렇게 아무 말 정치나 하게 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